진짜 모든 걸 바쳐서라도 하루도 낭비하지 말자 인생. 휴식은 간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랑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모든 걸 다 퍼붓고 싶어요 여기. 그래서 번아웃이 온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내고 싶고 진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내 동기부여가 되고 싶고 그런 의견이 있죠. 제가 과장님에 대한 영상을 항상 볼 때마다 네. 댓글을 보면 네. 그 가정 환경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 전 과장님 보면서도 한 번 더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죠. 어머님으로부터 대화를 배우셨다고 네, 맞아요. 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혹시 배우셨는지. 우리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식당에서 음식을 또 들고 오시잖아요. 네. 들고 오시면 그걸로 항상 저녁으로 저희는 먹었어요. 근데 밥을 준비해 주면서도 항상 아들이 TV 보고 있는 걸 별로 싫어하셨어요. 뭐 마늘을 빻거나 뭐 양파를 다듬거나 이럴 때 항상 옆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항상 물어보셨어요. 어머니께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친구랑 친하게 지내고 어떤 친구 어떻냐 맨날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항상 잘했던 것에 대해서 옷을 과하게 칭찬해 줬어요. 제 별명이 집안에서 항박사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항박사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부르세요. 아버지 핸드폰에 그렇게 저장돼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잘했더라도 엄청 크게 칭찬해 줬어요. 근데 그게 제 자존감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던 게 제가 지금에서 보면 되게 긍정적인 사람으로 자랐고 그리고 자신감 있거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사람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됐구나. 내가 받은 사랑을 네. 어떻게 베풀어 줄 수 있구나. 그런 사람이 이제서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가정 환경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의 그런 대화법이나 아버님의 이 인정하는 법 이런 게 참 말하는 거와 대화법에 참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너무나 도움이 되죠. 네. 너무나. 왜냐하면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 사람이 항상 밝게 들어주고 있었고 그분들이 항상 좋은 리액션 해줬잖아요. 네. 그런 청중이 됐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럼 어떻게 보면 대화와 그거에 대한 가장 핵심은 리액션이죠. 리액션인가요? 네, 그렇죠. 저희 아기한테도 저희 딸아이한테도 어떤 말을 했을 때 너무 크게 반응하죠. 막 하늘 날아갑니다. 저 막 이야기하면 막.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직에 있을 때 리더가 구성원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성과를 냈을 때 어떻게 받아주는지 어떻게 과한 칭찬을 해주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런 것들의 칭찬적인 문화가 잘 돼 있는 조직일수록 조직은 긍정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뭔가 행동을 했을 때 조직 구성원들이 되게 조용히 있고 뭔가 나는 되게 뿌듯한 행동을 했는데 그걸 칭찬을 못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이 지금 신입사원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 상태가 저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조직 문화에서 자면 되게 쉬쉬해야 되고 조용조용히 해야 되고 근데 그런 문화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잘한 게 있으면 칭찬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박수 쳐주고 네. 진짜 리더가 안아주고 하이파이브 해주고 그렇게 하면 사원들이 저는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회사 생활이라는 해보셔서 지금 아시겠지만 똑같거든요. 회사 생활이랑. 근데 얼마나 내가 좋은 리더를 만나느냐. 저는 운 좋게도 정말 좋은 리더들을 만났고 지금까지 네. 나의 하나하나 행동에 대해서 하이파이브 쳐줄 수 있는 선배들을 만났고 그 선배들한테서 컸기 때문에 회사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분명히 있었어요. 내가 이걸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 근데 그런 문화를 갖추는 게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인사 담당자로서 구성원들을 만날 때의 네.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막 예를 들면 면담을 하거나 네네. 아니면 구성원분들에게 뭐 인터뷰를 하거나 네. 가볍게 이제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분들께 뭐 칭찬을 하기도 애매하고 이렇게 하기도 좀 애매하다 보니 인사 담당자로서 구성원들을 만날 때는 어떤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어떤 리액션을 해줘야 될까 이게 고민이거든.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인사의 문화는 너무 감추려고 해요. 뭔가 사람을 평가해야 되고 뒤에서 지켜봐야 되고 그게 인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그 인사팀이라는 팀 자체가 지금 배민도 그렇고 뭐 그런 팀들이 대부분 피플팀이나 이렇게 많이 바뀌잖아요. 네, 이름이 바뀌죠. 이제는 인사가 뭔가를 평가하는 것보다 그 조직 구성원들이 육성하고 역량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그 조직 구성원에 대한 초점을 이제 더 맞추거든요. 네. 그래서 피플팀으로 이름을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이 바뀜으로써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사팀이 부른다 하면 뭔가 불안하잖아요, 친구들이. 그렇게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뭔가 나를 감시하고 있나? 나를 평가하고 있나? 그래서 되게 인사팀이랑 밥 먹는 거 되게 불편해하거든요. 그런 것보다 저는 인사팀이 먼저 나가서 그 친구들의 역량을 어떻게 하면 높여줄 수 있을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하는 게 있으면 칭찬부터 시작을 해야죠. 근데 인사팀은
종이 들고 와서 페이퍼 들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로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비춰지고 있잖아요. 네. 인사팀에서 부른다면 괜히 무섭고 그죠? 사측이라고 그러고. 사측이라고 생각하고 네. 근데 그게 어차피 회사 다니는 사람들인데 어차피 노비예요. 노예들끼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노예들끼리 서로 뭐 노예 진짜 저는 노예들끼리 서로 그냥 잘하는 게 중요하지. 네. 근데 그러면 감추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하는 게 있으면 칭찬해주고 너의 성장 경로 어떻게 되니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가고 싶니? 어느 팀으로 가고 싶니? 네가 가려고 하는 팀이 내가 보내줄 수는 없지만 지금은 네가 가려고 하는 팀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말해달라. 그럼 내가 참고하겠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그것만 해도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친구들이. 근데 성장 경로도 모른 채 비전도 알려주지 않은 채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지도 모른 채 그 친구들을 인사 조직이나 교육팀에서 친구들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인사팀의 문을 열고 그 친구들을 맞이할 준비가 있는가. 지금 현직에 계신 인사쟁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꼭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그 대화를 할 때 우리 대부분 하는 실수가 설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설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의견에 대해서. 네. 저는 그거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편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나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근데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 친구한테 심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설득시키는 문제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처해진 환경에 대해서 먼저 오픈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인데 솔직하게 난 궁금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하게 말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냐. 솔직하게 말해요. 근데 왜 빙 둘러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부터가 이제 불러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러면 불통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인사팀은 진짜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빙빙 둘러서 얘기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편합니다. 말하는 사람도. 네. 뭔가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네. 나는 진짜 궁금해서 이걸 묻는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너무 감추고 왜 이렇게 감추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사팀은. 아니 뭐 대단한 걸 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왜 이렇게 감추는 거예요 그거를. 저도 참 그 부분이 참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아직 편견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무리 그걸 또 기술이라 공개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능력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지금 뭐 제가 MZ를 대표해서 어차피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노비들끼리 같이 가는 겁니다. 노비잖아요 어차피. 월급쟁이들끼리 왜 싸워요. 솔직한 생각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그 생각을 인사팀은 임원분들이나 사장님한테 가감없이 얘기해야 됩니다. 현장 의견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빨리 이걸 조치 취하지 않으면 여론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인사팀이 귀 닫고 바른 말만 좋은 말만 한다 사장한테, 그럼 그 회사는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과장님은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아침에 요즘에 한 30분 40분 정도 러닝을 항상 뛰거든요. 아침에 네. 한강공원을 보면서. 그 뛰면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강연에 대해서 어떻게 더 준비를 할까? 그리고 주말에는 내가 좋아하는 활동, 결혼식 사회나 그런 것들을 내가 하는 것들이 계속 고이지 않게 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흔히 MZ가 얘기하는 갓생러의 삶인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열심히 달리시다 보면 또 많은 질문 받으셨을 텐데 번아웃이나 그죠. 지친 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그죠. 식으로 극복하시나요? 제가 작년에 9월 10월 달에 번아웃이 왔어요. 처음으로. 이유를 보니까 내가 20대 때부터 너무 달려왔나? 네.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한 방송에 유퀴즈라는 방송에 나와서 인생이 180도 바뀌었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강연도 불러주시고 그리고 뭐 결혼식 사회도 정말 많이 그 이후로 한 100번에서 한 150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강연도 제가 갔던 그 전에 방송 전보다는 몇십 배를 더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좀 지쳤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20대 후회하지 않거든요. 제 인생에서 돌아오고 네. 싶지도 않고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20대를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살아왔던 게 몸을 하루도 쉬지 않았던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작년에 딱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작년에 번아웃이 와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유튜브를 잠시 그만뒀었고 네. 강연도 기존에 잡혀있는 강연 말고는 대부분 캔슬을 다 안 된다고 했었고 삶이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부터 빨리 없앴어요. 핸드폰은 집에 가면 가방에 넣어두고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주말에는 아예. 온전히 가족들한테만 집중하고 애기한테만 집중하고 네. 좋은 문장이나 좋은 노래들을 끊임없이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도 그 내가 내 한계치 있잖아요. 운동을 하면 자기 한계치를 알거든요. 네.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내가 너무 나약한 인간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요. 네. 지금은 그렇게 좀 이겨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약간 여파가 조금 있으신가요? 빨리 벗어나지는 못했고요. 아직은 한 5% 10% 정도 남아 있어요. 근데 저한테 메일로 굉장히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방사립대 출신으로서 성장할 수 있느냐. 인스타 DM으로 이런 거 엄청 많이 와요. 이런 것들로. 근데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아 그래 나로 인해서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구나 나를. 그리고 나를 인해서 용기를 얻는 친구들도 있구나. 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야 되겠다 활동을. 그래서 지금은 더 게시하고 있고 제가 꽃보다 할배를 되게 좋아했어요. 혹시 TVN에서 하는. 네. 제가 그거를 한 10번 이상 돌려본 것 같아요. 그 꽃보다 할배를 지금까지.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 어떤 거냐면 선생님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네. 근데 한결같이 다 30대라고 얘기해요. 다. 근데 지금도 저는 제가 그 전성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전성기는 아끼지 말아야지. 진짜 모든 걸 바쳐서라도 하루도 낭비하지 말자 인생을. 휴식은 관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랑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아끼고 싶진 않아요. 30대 때는. 네. 모든 걸 다 퍼붓고 싶어요. 그냥 여기. 그냥. 그래서 번아웃이 온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지금은. 욕심내고 싶고 진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내 동기부여가 되고 싶고 그런 의견이 있죠. 과장님이라는 황인이라는 사람의 그러면 브랜딩은 무엇일까? 네. 본인 황인이라는 브랜딩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신지. 네. 근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날 위해 뭘 해주느냐.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네. 저는 참 딱 한 문장이에요. 저는 남 웃기는 걸 좋아하고 남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남 웃기는 걸 좋아하고 남 앞에 나서는 그런 순간이 저는 좋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순간이 있으면 그런 순간에 모든 걸 집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남 앞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이고 교육부서도 남의 한 200~300명 앞에서 이야기하려고 강연하고 이런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결혼식 사회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인사 HR이라는 부서가 훨씬 많은 부서분들보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딱 정의가 되는 거예요. 남 웃기는 걸 좋아하고 남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기 좋은 사람. 그게 제 브랜딩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인사 담당자분들에게 네.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네. 아니면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더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인사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네. 인사부서는 상위부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내가 이분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사람과 사람은 똑같은 위치예요. 진짜 편하게 감추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추지 말고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인사팀이 그래도 리더의 생각을 가장 빨리 읽고 그 읽는 과정을 구성원들에게 빨리 전해줄 수 있는 팀으로 남지 않을까. 그러면 조직 만족도는 당연히 올라가죠.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더 이야기 잘 해주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처음부터 인사 담당자가 아닌 현업이 있으시다가 그죠? 이쪽으로 올라오셨다 네. 보니 인사 담당자분들에게 일반 구성원들이 원하는 네. 핵심 포인트를 잘 전달해 주신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오늘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너무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이라 또 더 그런 그런 것 같습니다. 따뜻한 문화와 따뜻한 분위기를 HR 부서에서 최대한 많이 만들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 저도 오늘 저 촬영이 너무 따뜻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서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야쿠르트의 황인 과장님과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요. 아쉽지만 과장님과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예요?